안녕하십니까. 소통하는 방송, 함께하는 방송 이재희,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J 이강무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개편을 하게 됐죠. 토마토TV가. 네, 공간에 대한 개편도 이루어졌고, 예. 네, 전문가님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뭐 딱 와보니까 스튜디오도 네. 다른 스튜디오잖아요. 네. 그 약간 뭐 새롭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네. 뭐 앞으로 새롭게 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뭐 네. 그런 생각도, 새로운 생각도 막 들고 그러네요. 저와의 거리는 어떠세요? 상당히 멀어졌어요. 한 이 정도 적당하지 않을까요? 아니 이거는 너무 먼 것 같은데. 아, 내가 싫은가 보네. 아니, 저는 이제 이 정도 네. 거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나이가 되다 보니까 노안이 와가지고, 너무 가까이 계시면 안 보이더라고요. 이 정도 거리는 아주 잘 보입니다. 와, 그 나이에 놓아놓으면 나는 장님이겠네. 아니에요. 나이의 차이가 아니라, 제가 너무, 이런 것만 많이 보다 보니까, 눈이 금방 갔어요. 네. 자, 일단 뭐 시장 얘기 잠깐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까요? 시장이 오늘 조금 아쉬웠죠. 일단 대형주가 좀 장 후반에 좀 이 실력 발휘를 못한 것 같고요. 여전히 대형주가 살아나기 힘든 수급이 없는 그런 시장인 것 같고 수급이 들어오기 힘든 환율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오늘 아침까지는 좀 분위기가 좋게 뭐 이렇게 좀 출발을 했었는데 저 중국 쪽에서 또 지표 하나가 좀 재를 뿌리는 그런 지표가 하나 나왔죠. 중국에 오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요. 자, 요게 마이너스 11.1%로 나왔어요. 근데 뭐 전달에는 마이너스 3.5%가 나왔으니까 전달보다 무려 뭐 6.5%나 급락하는 6.6%네요.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이 코로나 봉쇄 때문에 좀 영향을 받는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면서 조금 밀렸는데 그래도 뭐 종목별로는 상승 종목이 많았죠. 네, 일단 지수의 흐름은 장중에 전강 후 약으로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 종목들의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은 좀 더 다수였고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대형주의 움직임이 좀 부진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도 뭐 종목들의 분위기를 좀 만든 것은 시장이 그래도 지난주에 위기를 좀 벗어난 걸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이번 주에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그 이벤트를 이제는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상당히 기대가 크거든요. 네. 일단 뭐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두 사람이 네. 같이 이렇게 할 것 네. 같은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 우리는 저 함께하는 방송, 소통하는 방송이니까 유튜브에 뭐 궁금하신 것들 이런 것들이요. 뭐 서슴지 마시고 그냥 다 올려주시고요. 자, 뭐 일단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더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쪽에서 상당히 좀 크게 9,500억 정도 매수를 했죠. 그러면서 이 미결작정이 한 12,000계약 정도 줄어드는 모습이었으니까 대규모로 10,000계약 이상 이렇게 대규모로 줄어들었다는 거는 그게 외국인들이 하방으로만 고집하던 거를 조금 풀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은 외국인들 조금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그런데 장중에는 16,000억 이상 한 6,500억 정도 그 정도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하면서 그 중국 지표 나오면서 그때부터 막 쏟아 부어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종가 무렵에는 좀 많이 줄어들면서 한 4,000억 약간 넘는 수준으로 순매도로 마감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뭐 시장 우리나라 내부 수급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래도 긍정적인 해석이 좀 나오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좀 이제 투자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과 유튜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저희의 이 소통하고 있는 장면들 보고 계시죠? 전문가님 여기 뒤에 제가 인사 글이 올려있습니다. 예. 여기 있나요? 네. 근데 이게 앞에 보여야지 이 뒤로 이렇게 보고 하려면 힘들 네. 것 같은데. 아니, 저 이제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제 글이 여기 올라오더라고요. 아, 네. 그렇구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좀 가볍게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뭐,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는데, 포커스 EJ.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좀 되잖아.
제가 오늘 준비한 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말 그때 한국을 방문하죠. 자, 뭐 이게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난 다음에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 최단 시간에 오는 게 아닌가 싶은,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지금 오신다라면 뭔가가 분명히 또 그 수혜를 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을 테니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 정상회담 의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첫 한미 정상회담 의제는 북한하고 동맹 강화입니다. 자, 저게 주요 의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근데 뭐 저기 동맹 강화에 해당이 되는 얘기겠죠. 자, 우리 IPEF라는 게 지금 작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제기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자, 이게 뭐냐 하면 그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RCEP에 대응해 갖고 미국하고 일단 뭐 우리나라, 일본, 호주,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좀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 중국하고도 조금 공급망 같은 쪽들, 이런 쪽에서는 중국을 배제시키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자, 지금 뭐 여기 IPEF의 주된 의제는 디지털,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죠. 그리고 공급망, 탈탄소, 신통상 의제,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이 중국 쪽에는 신기를 건드릴 가능성도 없잖아 조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오실 때 원래는 4대 그룹 총수님들만 이렇게 좀 미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좀 확대가 됐어요. 롯데는 아마 그 수소 쪽 관련해 갖고 이 탈탄소 관련해 갖고 이 롯데를 초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하나그룹도 참석을 합니다. 초청장을 받았어요. 이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뭐 방산 관련해 갖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OCI는 마찬가지로 그 탈탄소 관련해서 초청을 받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IPEF는 중국 주도의 리셉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자, 리셉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도 거기에 지금 가입이 돼 있죠. 근데 최대 규모의 경제 공동체입니다. 근데 요거는 중국 주도예요. 자,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는 작정을 전에부터 작정을 한 것 같았지만요. 중국을 완전히 배제시키기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현 정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전 정권에서는 이 중국을 조금 같이 가려고 이렇게 많이 애를 썼었는데, 지금 현 정권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중국보다는 미국 쪽이 좀 치우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뭐 이런 쪽에 미국은 되게 좋아하겠죠. 미국은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제가 있고요. 또 하나 좀 특별한 의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이시죠. 저분이 오늘 그 라디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 오셔서 일정 기간 중에 문 전 대통령을 만난다라는 그런 일정이 잡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분이 잘 아시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뭐 끝난 대통령을 우정으로 만나려고 그러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요. 아마 대북 특사로 보낼 생각일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우리가 깊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관심을 갖고, 그렇게 물론 뭐 그런 쪽은 아닐 겁니다. 전에처럼 뭐 경역 관련주 막 이래서 막 움직이고 그런 부분들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어떤 내용이 좀 주가 될지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바이든 대통령 관련해 갖고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이게 저 중국 쪽은 굉장히 싫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국이 또 그 후시진 황구시보 편집장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진짜 뭐 속에서 막 이런 게 막 치밀어 오르던데, 그 우리나라 보고 주변국을 뭐 적대시하면 우크라이나 꼴 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되게 좀 거칠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얼마 전에 대통령, 윤 대통령 취임하실 때도 왕치산, 뭐 시진핑의 오른팔이라 그러죠. 왕치산이 왔었는데, 그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IPF를 의제를 끝내고 그러면 아마 24일 날이요, 쿼드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화상 정상회의가 있는데 그때 아마 공식 출범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중국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조금 뭐 스무스하게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중국이 좀 그럴 거예요. 지금 현재 시진핑 같은 경우도 어떻게든 지네 나라 내부에 있는 그 관심을 밖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일본이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통일하고 자기는 내부 반발들, 내부 단속 때문에 임진왜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한테 또 화살을 이렇게 돌릴 가능성도 없잖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북, 중국 관련해 갖고 관련이 많은 종목군들, 이런 것들은 일단 뭐 그 의제에 나오고 조금 반응 나올 때까지 조금은 좀 매매를 자제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이게 꺼져 버렸네요. 자, 종목으로 넘어갈 텐데, 지금 나왔네요. 자, 세움메디칼이라는 종목을 처음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지금 다음 화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북한의 의료 실태에 대한 그림이 제가 뭐 사진하고 이렇게 캡처를 좀 시켰는데요. 자, 안 나오나요? 사진이? 예. 자, 저건데 일단 지금 북한의 외신 쪽에서 보면요. 코로나 환자가 120만 명 정도 될 거다, 뭐 이런 추측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에서 어제 기준으로 발표한 거는 발열 환자가 한 39만 명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뭐 확진자가 39만 명도 아니라 발열 환자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지금 하루에 검사를 하는 게 한 6만 건 정도밖에 안 한답니다. 검사의 수도 굉장히 작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고, 아마 외신 쪽에서는 지금 120만 명이 넘어서 뭐 지금 대재앙 수준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사 바늘을 녹슬 때까지 사용한대요. 자, 이 의료 환경이, 우리는 그냥 일회용으로 한번 쓰고 버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쓰고 재활용하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북한이 의료 관련해 갖고 뭐 의료기구 일회용 뭐 그런 것들 관련해 갖고는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도 북한이 호응하면 코로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문 대통령께서 지금 오늘도 북한에 통신문을 보냈어요. 근데 얘네들이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대답이 없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만약에 문 대통령을 만나고 이 문 대통령께서 특사로 가게 된다라면, 지금 특사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대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자, 근데 트럼프를 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문 대통령이 특사 역할을 한다라고, 뭐 특사로 방문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아마 이런 종목들이 가장 먼저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메모를 해 두시거나 아니면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요. 문 전 대통령이 북한을 간다라는 얘기를 나오면 이런 것들은 미리 선침을 내갖고, 시간이 생명이죠. 뭐 조금 있다 보면 확 뜨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미리 그런 얘기가 나오면 미리 딱 잡아놓으면
뭐 좋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모양을 보면 그냥 옆으로 지금 평범한 주가 차트입니다.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어저께는 장대 양선도 나오고 뭐 오늘도 양선을 뽑으면서 거래량 부분들이 늘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일단 뭐 이 세운메디칼 같은 경우는 적자 기업은 아닙니다. 물론 전년 동기보다 실적 부분들은 영업이익 부분들이 좀 줄었어요. 줄었긴 하지만 뭐 요거는 벌써 발표를 다 한 거기 때문에 일단 특별하게 뭐 추가로 안 좋게 작용을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꼭 좀 이런 거는 눈여겨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메모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OCI를 좀 볼 텐데요. 자, 이 OCI는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나오죠, 그래프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안 나오나요? 자, 폴리실리콘 가격이 2월 25일부터 2월 달부터 시작해 갖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한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근데 아까 바이든 대통령이 오셔서 주요 의제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잖아요. 친환경, 탈탄소. 근데 이 중국산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라는 얘기니까요. OCI가 이 폴리실리콘이 중국산에 밀려서 지금 굉장히 고전을 했었는데요. 자, 이 중국산을 배제를 시킨다라면 굉장히 좀 많이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OCI가 그 추가로 좀 초대도 받고 그랬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오실 때 그때 좀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국면이니까 가격 부담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OCI 같은 경우도 뭐 차분하게 이번 주에 노려보시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한번 볼게요. 자, 토픽으로는 일단 요 SK바이오사이언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에 저게 아마 4월 27일 날일 거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신 얘기가 뭐든지 다 지원하겠다.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가 좀 제의하는 그 백신이나 뭐 이런 걸 수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수용을 한다라면 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상당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월 29일 날 우리나라 지금 3상까지 다 끝났습니다. 저 임상을 끝내고 이걸 갖고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이제 심사에 들어갔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이러면 6월 달 정도에는 뭐 결정이 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거 만약이 아니라 뭐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죠. 성공을 하게 되면 일단 코로나도 아직 안 나갔는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정부에서 미리 선구매한 게 1,000만 회분을 선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액으로는 한 2천억 정도가 되고요. 장티푸스 예방 백신 요런 게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수출용을 품목 허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요런 것들도 매출의 가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약바이오 대비해 갖고 많이 싸요. 지금 셀트리온이 영업이익이 7,500억 정도 나는데 시가총액 19조 정도가 되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영업이익이 한 6,5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50조가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5천억대 중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올해. 근데 시가총액이 10조가 무너져서 9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싼 가격 메리트도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거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커스 EJ 주제는요, 바이든입니다. 앞에 이재필 전문가님과 같은 주제를 좀 다뤘는데, 내용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시장이 좀 어려울 때, 다음 시장에 대한 해법은 어디로 볼 것인가, 그래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건네드렸었고요. 이 때문에 바이든에 대한 키워드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면서 반도체, 배터리, 또 우리나라 한국형 경기부양 정책은 어디로 볼까? 부동산. 그래서 건축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건네드렸었는데요. 자, 그 이벤트가 이제 이번 주에 열리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는 효과는 상당히
기업적으로 큰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바이든이 그동안에 이 미국 내에서는요, 새로운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올해는 1조 달러 규모로 인프라 투자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둔화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해법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금리 인상으로 잡고 그 다음에 판가 인상에 대한 경기 둔화, 소비 둔화, 그러면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흐름인데 이것은 경기 부양으로 잡자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자, 그와 같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스탠스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번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올까? 물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소식 때문에 오지는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미국 내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올 거라고 봅니다. 경기 부양 정책이라고 보여지고요. 자국에 투자하거나 자국의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를 안전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방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일정이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물건을 뺏긴다는 포인트가 아니라 새로운 발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원적인 부분들, 투자에 대한 예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에게는 이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는요, 경제 안보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보라는 단어 때문에 뭐 대북에 대한 리스크 언급하기보다는요, 사실은 경제적인 협력을 더 강조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대중국, 대러시아를 피해서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준비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새로운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강력한 협력과 그리고 투자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모멘텀이 확실하게 기대를 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같이 방문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재필 전문가도 언급을 했지만은 IPEF라고 해서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출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쉽게 말해서 중국 빼고 우리들끼리 공급망을 만들자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중국에 대한 리스크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과 같은 경제 환경에서 미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기업들 위치에서는 중국보다는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에 대한 리스크로 해서 기업들이 떨어지거나 지수가 빠진다? 저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보게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바이든 방안에 대해서요. 기업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바이든 방안에 맞춰서 주요 재벌 총수들과의 만남이 이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는 이재용 부회장과 그리고 최태원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업 이 관찰이라든지 부분들을 방문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쪽에서 안전하게 공급망을 갖추자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자국의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라인,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미국 현지에서 자국 안에서의 투자 이야기들을 꺼낼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주요 기업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를 본다라면은 삼성전자와 그리고 TSMC를 좀 보셔야겠죠. 그리고 자국 안에서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증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부추기고 있는데 TSMC와 삼성전자 또 인텔이 적극적으로 미국 내에서 새로운 증설 투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이 텍사스주의 테일러시를 통해서 20조 원 규모의 신공장 증설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고요. 다음 자료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현대차가 바이든 방안에 맞춰서 새로운 전기차만을 위한 공장 증설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나서 이 미국 내에서 기존에 있었던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오롯이 전기차만을 위한 공장 증설에 투자 얘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바이든 방안 하면은 공식적인 발표가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이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새로운 캐파 증설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그리고 미국 안에서의 브랜드 가치에 대한 신뢰도 회복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도움이 됐고요. 현대차, 기아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특히나 현대차의 전기차 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주들이 상당히 강세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 바이든의 방문이 기업적으로 했을 땐 상당히 이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SK온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삼성 SDI가 미국 현지 내에서 배터리 공장 증설 계획인데요. 제가 이 자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미국 내에서는요, 일단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움직임을 아주 빠르게 그리고 아주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요, 이 미국 내에서요, 전기차가 아니라 전기차만을 위한, 전기차 생산기지가 아니라 배터리만을 위한 공장 증설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 르노라든지 포드라든지 뭐 그 밖에 외국의 기업들이 자동차 생산에 대한 공장 증설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일단 이렇게 배터리만을 위한 공장 증설이 이렇게 많이 지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요, 단기간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집중적으로 지어지게 되는데, 2022년 올해부터요, 2025년도 사이에 지어질 것입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배터리 공장이 지어진다라고 보면요, 미국 내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지원 정책, 전기차에 대한 대중화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시장을 본다라면요, 중국과 유럽, 미국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중국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지금 유럽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한 루트를 좀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미국에서의 루트를 찾는 것이 상당히 빠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중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의 전기차 대중화가 빠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에 대한 배터리 공장 증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러면은 이들 기업들에 대한 캐파 증설에 대한 모멘텀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배터리를 만드는 그 즉시 전기차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차로 만들기 위한 배터리 수요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때입니다. 오히려 공급이 따라가기 힘들 때이기 때문에 이처럼 배터리 공장 증설한다는 것은 캐파 모멘텀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다. 시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 미래 산업으로 트렌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대중화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셔라.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참여가 방안이 전기차와 그리고 또 앞에 반도체와 같이 새로운 증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모멘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 이제 이 주요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이야기 보면요, SK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1조 원 이상 규모의 R&D 센터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밖에 롯데, SK온, 삼성 SDI 등 주요 이 미국에 거점을 두고 공장 증설, 신투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바이든의 방안은 결국에는 인프라 투자, 그리고 이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요, 일자리 창출 목적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미래의 성장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장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투자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어렵다라면은 이런 섹터들을 보자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만약에 미국형 인프라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나라도 따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한국형 경기 부양 정책도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바이든이라는 키워드를 준비했고요. 배터리와 반도체를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뭐 유튜브에 질문 올라온 거 그거 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혜란님이 반도체는 어떨까요? 바이든 할아버지 오시면 네. 그러셨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 시장이 많이 힘들 때 인프라 얘기 많이 드렸고, 결국에는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필요성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리고 가장 앞에 있는 정답, 바이든이 들어오기 때문에, 방한하기 때문에 배터리와 그리고 또 반도체를 보자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방한하는 효과를 반도체 또 배터리 섹터가 이미 받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반도체 기업들이 이미 시장 대비해서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혜택이 클 것을 전망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큰 투자를 이끌기도 하겠지만은 큰 투자에 대한 약속을 가져오지 않을까, 선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대답은 제가 해드릴까요? 꽃방울님이 다시 한번 대북 기대감,
리스크는 어떻게 했지 할런지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기대감은 아니죠. 지금 뭐 오늘 전통문을 보냈는데도 대답도 안 해요. 그리고 현재 뭐 이걸 받을지 안 받을지 그 부분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해지는 주가가 올라왔을 때 리스크를 해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뭐 세우메디칼 같은 거 오른 게 있어야지 했지 뭐 그게 안 되면 빠지든지 말든지 할 거고요. 그것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실적 부분들 다 이렇게 짚어드렸고 모멘텀들 있는 것들 뭐 백신 모멘텀하고 뭐 실적 모멘텀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당연히 그렇겠지 하고 넘어갈 일이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된다라면 좀 탄력 있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드리는 얘기가 나중에 쫓아가지 마시고 안 올랐을 때 미리미리 잡으세요라는 얘기를 귀따갑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해지를 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거죠. 자, 대답은 되셨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요. 꽃방울님께서 또 다음 질문 주셨습니다. 바이든은 자국 자동차 기업들 전기차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현대차, 기아차의 영향은 없을까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지금 그래서 자국에 막 이렇게 보조금을 네. 많이 주고 그러니까 저 현대차 같은 데서도 바이든 대통령 올 때 네. 미국에다가 공장 지을게요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미국의 현재 공장도 있지만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지어지는 조지아주에 SK온도 대규모 이 공장 증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인접한 위치에서 배터리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뭐 세제 혜택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장 진입을 잘할 수 있도록 환경적인 부분들을 좀 지원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미국 내에서 배터리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데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이 또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일단 단편적인 예로 이야기 드리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절반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리고 절반은 SK온이 배터리 공급을 해줍니다. 뭐 앞으로 이제 삼성 SDI 물량도 생길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에 대한 투자만큼 현대차 기업이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미국 내에서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공급도 같이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의 혜택을 받을 것을 보고 있고 환영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자국 안에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환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또 주식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뭐 유튜브에 제가 이렇게 훑어보다 보니까 또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요. 뭐 바이든 대통령이 오시는데 치매 네. 관련주를 치매 관련주는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건 좀 그렇죠. 그거는 일단 치매는 참고적으로 제가 치매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 이강부 전문가가 치매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란 거는 걸리기 전에 사람이 죽기 때문에 발현을 안 할 뿐이지 100이면 100%다 걸리는 병이 치매고요. 25살부터 뇌는 퇴화되기 때문에 엄밀한 얘기로 따지면 25살 때부터 치매가 진행돼 가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치매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발현해 주셨습니다. 예. 자, 일단 뭐 오늘 네. 또 질문 유튜브에 네. 뭐 질문 있으신 분은 다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으면 웬만하면 다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송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채팅으로 또 들어가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저희도 부지런히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천주 시간으로 넘어갈까요? 예. 네. 네.
자, 오늘 이제 필받을 종목은 DB 하이텍입니다. 자, 이 DB 하이텍은 이 지금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이죠. 파운드리라고 하는 게 일단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파운드리는 반도체를 설계를 하지 않고 설계를 해갖고 의뢰를 하면 그걸 그대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을 파운드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우리 얼마 전에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께서 웨이퍼를 한 장 들고 나오셔갖고 공급망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게 8인치 웨이퍼입니다. 자, 이게 12인치 웨이퍼는 지금 현재 뭐 첨단 공정들 이런데 좀 쓰고요. 8인치 웨이퍼는 조금 더 낮은 사양들 이런 것들에 사용을 하는데 지금 우리 반도체가 없어서 난리죠. 그리고 참 진짜 이 전쟁 얘기도 잠깐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이게 반도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러시아군이 버리고 간 전차들 이런 것들을 노획을 해갖고 그걸 좀 부서진 것들 이런 것들을 뜯어보니까요. 냉장고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냉장고에서 빼갖고 거기다가 넣어서 무기를 만들었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아무리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좀 지나치지가 않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우리가 지금 반도체 현대차에서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은 그 미세 공정에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 8인치 웨이퍼에 있는 거 조금 뭐 아주 크기가 작고 정밀하지가 않아도 되기 때문에 8인치에서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는 DB 하이텍 한 회사밖에 없죠. 자, 그리고 TSMC에서는 파운드리 가격을 벌써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마찬가지 이 파운드리 가격을 20%를 지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뭐니 해도 이 DB 하이텍의 가장 큰 강점은 실적입니다. 지금 뭐 현재 5분기 연속해갖고 계속해갖고 뭐 최고 실적이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이 5분기 연속해갖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참 진짜로 제조업이 영업이익이 뭐 한 10%만 돼도 20%만 돼도 와 정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분기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영업이익률이 4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예상치가 한 1,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치로 나왔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1,8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8인치 웨이퍼의 수요는 계속해서 좀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일단 기업 실적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현재 DB 하이텍이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가 뭐 오늘도 한 2.7% 정도 올랐네요. 오늘 종가가 3조 1,600억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자, 근데 작년에 한 3,900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4,000억 정도가 났다라는 얘기죠. 근데 올해 일단 예상치 지금까지 나오는 거는 작년보다 엄청나게 좋죠. 6,3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올해 이 수치보다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죠. 자, 전년 동기 비해 갖고 아직까지 전산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게. 자, 1,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됐는데 벌써 1,800억이 넘어갔으니까요. 자, 뭐 올해 온기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날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오시면서 주요 의제 중에 하나가 공급망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왜 이런 부분들이 공급 부족에 시달리냐 하면 중국 쪽에서 좀 아주 정밀한 것들, 미세 공정이 아닌 중국 쪽에서 만드는 그런 반도체들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 쪽을 전혀 안 쓰진 않겠죠. 전혀 안 쓰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최대한 그쪽은 좀 줄여나간다라는 게 뭐 하이엔드급이든 로엔드급이든 이 미국 정부의 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중국이 나중에 지금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알아서 그 자기 무덤을 판 그런 형상인데요, 지금. 나중에는 결국은 중국일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약점이 되게 많죠. 뭐 부채 같은 경우도 감당 못할 정도로 많고. 근데 미국은 이 중국을 다시는 그 자기들한테 대들지 못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완전히 갈라서 버리는 그런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이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인들도 다 그런 걸 원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현재 여기 장이 이때 지난주에 되게 안 좋을 때였었죠. 자, 한번 쭉 두들겨 맞았어요. 자, 근데 갭으로 이렇게 두들겨 맞고 시작했는데 그날 양선을 내면서 그냥 다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뭐 실적 발표 나오면서도 뭐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자, 지금 현재는 오늘 아침에 갭으로 좀 떠서 시작했다가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뭐 60일 이평선 자체는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많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지금 22평선 자체가 조금 아래로 향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22평선 자체도 돌아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차분하게 이렇게 접근하기 좋은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자, 뭐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목표가는 이 전고점은 넘길 것 같아요. 전고점은 넘길 것 같고, 자, 뭐 사상 최고가 이거를 돌파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그 한 중간쯤 정도 되는 82,000원 정도면 좀 적당한 목표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6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PSK입니다. 오늘 저도 반도체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P3, P4에 대한 이 착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이 같이 되었었는데요. P3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행이 된 상태에서 장비 공급이 크게 이루어진 이 공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흥과 평택으로 해서 공장 증설을 가지고 있는데 평택 공장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2가 지어졌을 때 세계 최대 규모였고요. 이번에 P3가 또 지어지면서 세계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P2보다 더 큰 공장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P4에 대한 착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족한 반도체 공급에 상당한 큰 캐파 기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향후에는요 P5, P6와 같은 공장 증설이 또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공장에 대한 수요에서 들어가는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수혜가 될 것이다. 이미 이제 P1, P2 그리고 P3까지 해서 일부 공정들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장비뿐만 아니라 소재 기업들까지도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기업들을 모두 다 보자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만약에 이 P2와 P3에 대한 특징을 조금 더 꼬집어 본다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이 반도체 룰보다 조금 더 하이엔드급의 4세대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단편적으로 나노 반도체 작고 얇은 것이 기술이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이와 같은 EUV 공정부터 해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요 하나의 층이 아니라 다 적층해가지고 쌓아 올리는 게 또 기술입니다. 그 부분 쪽으로 해서 이 반도체 장비 또 기업들이 소재 기업들까지도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큰 돈을 버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카바이드부터 해서 새로운 소재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장비 기업들 중에서는요 탑픽 종목을 꼽으라면 저는 항상 이 종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PSK. 이 종목이 제가 생각하는, 반도체 전문가가 생각하는 장비 종목 탑픽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PSK의 언급은 이번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꾸준하게 이야기 드렸고요. 주가는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신데코를 소개한 것만큼 PSK의 움직임들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강한 움직임들이 나왔고요. 저는 지금도 이 PSK가 크게 움직일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은 PSK의 가장 큰 장점은요. 반도체는 작고 얇게 만드는 게 기술이다. 그러면 이 안에 가장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는 EUV 장비인데 EUV 장비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ASML이라고 해서 네덜란드 회사가 유일하게 전 세계로 공급하고 있는데 일단은 EUV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해서 소재라든지 부품들이 달라지게 되고요. 특히나 이 안에서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 중에 하나의 포토 스트림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 PSK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무조건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P2, P3, 앞으로 P4까지 하이엔드급으로 반도체가 진행된다라면은 무조건 들어가는 장비 PSK를 꼭 이야기해 드려왔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PSK의 PR 스트리밍 장비로만 주목을 많이 받아왔지만은 여기에 새로운 신제품이 또 있습니다. 베벨 엣지라고 해서요. 일단은 이 PSK가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을 화면으로 보고 계시고요. 제가 PR 스트림 때문에 이 종목을 꼭 이야기 드렸었고요. 이제는 추가적으로 신사업 장비, 그러니까 맨 하단에 있는 장비가 새로운 캐시카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P4에 대한 계획이 나온다라면 PSK는 바로 올라갈 종목이고요. 근데 P3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 부분이 라인을 갖추고 장비가 이미 들어선 상태에서 나머지 공간, 나머지 자연 파이프라인을 채워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앞단에서 이미 P3 공장에 들어갔던 PSK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부터 해서 수혜가 크게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지금은 조금씩 속도 조절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 공백을 이 베벨 엣지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할까요? 이번 자료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인 PSK의 장비 공급 비중인데요.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은 앞단에 있었던 내용과 지금 보시는 화면 보시게 되면은 이 반도체, 그러니까 그 코로나 상태 속에서 반도체에 대한 생산 기업들이 많이 발주가 되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급등을 많이 했는데 사실상 장비 회사들은 조금은 주춤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셧다운 문제 때문에 이미 생산 라인을 갖춘 곳에서 생산에 대한 부분들은 선 발주로 해서 빨리 재고 소진까지 빨랐지만은 반도체에 대한 공급에 대한 란이 걱정되면서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들어가는데 시간적인 지연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뭐 2019년, 2020년도는 급강을 했지만 그 이후부터 해서 주가 흐름, 그 전체적인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급증을 하고 있죠. 지금은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캐파 증설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쓰는 것 자체를 모멘텀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가 진행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 투자에서 무조건 들어가는 장비다. 제가 생각하는, 반도체 전문가가 생각하는 장비 종목 중에서 탑픽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이제 PSK는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 안정적인 공급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비메모리에 대한 고객사들이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탑픽으로 이야기 드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장에 수급이 없어서 걱정이죠. 답답하죠. 왜? 환율이 높아서. 그런데 PSK는 국내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좀 더 큽니다. 그러면 환율 높은 게 오히려 이득입니다.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 매출이 상당히 컸습니다. 중화권에 대한 매출 비중뿐만 아니라 북미 지역에 대한 매출까지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탑픽 종목으로 꼽는 종목이다 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 보면서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종목은 최근의 시세를 보시게 되면은 박스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박스권을 보여주기 이전에 주가 차트를 크게 보면은 장기적인 성장 과정이 있다. 제가 PSK를 첫 번째로 꼽는 이유가 있겠죠. 그동안에 꾸준하게 계속 올라온 종목입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무조건 들어가는 장비 회사다라고 외우셔도 됩니다. 자, 지금은 박스권 상승인데요. 박스권 하단에 위치하는 위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박스권 돌파를 생각하는데 박스권 돌파하게 되면은 이 라인대 신고가 위치가 이 고점 위치가 신고가 위치입니다.
저는 당연히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왜?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 증설을 하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오게 되면은 삼성전자를 통해서 무슨 얘기 할까? 야, 우리한테 반도체 좀 잘 줘. 그리고 우리 미국 안에서 반도체 공장도 좀 더 빠르게 만들어 보고 그리고 앞으로 다음 공장도 준비해봐 라는 식의 투자 요청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따라가는 기업은 PSK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P3 공장 가동에 대한 내용들 앞으로 P4, P5, P6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는 장비 PSK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가 열려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이야기, 매수 시초가 이야기 그대로 똑같이 드리겠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1차적인 목표가 신고가 돌파 보겠습니다. 5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41,500원. 손절을 안 하겠다는 얘기겠죠. 자, 이 종목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새로 옹기 스튜디오에서 새로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요. 시청자님들 어떠셨습니까? 뭐 저는 나름대로 좀 괜찮은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이강무 전문가는 네. 어때요? 새로운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요. 새로운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정도 거리에서 보니까 전문가님 굉장히 잘생기셨습니다. 아이 진짜 에이.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은 분들 유튜브로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